저도 해강그룹에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김조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근데 이제 제가 시스템 강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요 감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뭐 사업 설명을 한다, 보상 플랜을 푼다 하면은 정말 미친 X처럼 막 풀면서 막 사인업을 받는 그 희열 때문에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사업자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 이 감으로 느꼈던 것들을 책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챌린지예요. 저는 시스템 강의가 처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도 사실 힘든 강의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제가 혹시 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까봐 강의를 제가 컨닝 페이퍼도 준비하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안 넘어가죠? 꺼졌나? 이거 이쪽에.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해볼게요. 됐어요? 아직 안 되네요. 우선 그 여러분 작년에 12월 달에 그 윈터 리더십 트레이닝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죠. 그때 어떠셨는지 되게 그 느낌이 궁금해요. 첫 번째로는 아마 그 소르고 회장님의 그 31년 전에 이 회사를 창립했을 때 그 로고에 숨겨진 그 아무도 품고 있었던 그 일의 넘버원을 향하고 이 회사를 창립했다는 그 로고의 비밀, 또 엄청난 그 로고의 비밀을 듣고 여러분들 되게 경악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제품에 대한 것도 론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내가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하리라 그런 비전들을 많이 품고 정말 원대한 꿈을 꾸고 12월 달에 귀국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귀국을 해보니까 어땠던가요? 마치 그냥 신데렐라가 호박마차에 타서 내린 것처럼 그러지 않았나요? 12월 달에는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6조가 후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효과가. 그리고 관광객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또 독감이 그렇게 걸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독감이요, 코로나 변이로 인한 독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감기가 걸리면은 보통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감기는 그렇지 않아서 연속으로 감기가 걸렸었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계속 기침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감기 끝에 기침을 하고 있는 중이라 양해를 일단 구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됐네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슈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나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신 많은 파트너들을 제가 이끌어야 되는 여러분들 리더 사장님들 맞으시죠? 네. 목소리가 작아요? 리더 사장님들 맞으시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강력한 스타트 타임을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 제목도 담대하게 스타트하라. 제가 담대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스타트하라 이렇게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스타트하라. 담대하게 스타트하라. 좋습니다. 네. 일은 정신이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꿈을 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꿈을 꾸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은 주변에 있어요. 비전도 없고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어떤 삶을 원했는지 잘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꿈을 꾸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요, 현실과 타협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쵸? 조금 내가 이제 PM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오셨는데 금방 뭐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면은 또 사그라들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꿈을 타협을 어떤 거하고 타협을 하냐면요, 되게 수준이 낮은 것과 타협을 해요. 다행히 그분들이 수준이 높은 것과 타협을 하면은요, 그냥 페어웰 하면서 그냥 빌어줄 것 같아요. 사장님 꼭 성공하세요 이럴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저 그냥요 100만 원만 벌고 그냥 사람 안 만날래요. 그런 분들 있고요. 저 남편이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사장님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은 어디 다닌대요. 그리고 이거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값을 많이 써서 남편한테 뭐 기름값이 많이 나와서 혼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개처럼 일하면서 그 10만 원도 남편한테 허락받고 쓰셔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기네는 항상 그렇게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꿈을 꾸지 않는 사람, 바꿔서 말하면 꿈을 제대로 꾸지 않는 사람은요, 수준이 낮은 것과 타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낚시하기에 속하는 걸까요? 그물을 짜는 것에 속하실까요? 아니면은 네트워커들이 많이 하시는 말들이죠. 물동이를 나르는 일을 할까요? 파이프라인 소득을 만드는 일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후자죠. 그쵸? 제가 요즘에 최근에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한 10월경에 골프 연습장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장을 이렇게 짓는 걸 보니까 철근을 이렇게 사방에다가 네 군데다 둘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굳어질 때까지, 철근 굳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요, 그 골프공 빠져나가지 않게 그물을 짜서 촘촘하게 그물을 짜서 거기를 완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12월 정도 되니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땠어요? 습설이라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근데 그 눈이 거기에도 쌓이더라고요. 그물에도. 근데 어느 날 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무너졌더라고요. 그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물은 그대로 있고 철근만 끊어졌어요. 이게 그물이 되게 강력한 거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또 최근에 저희 딸이 와가지고 저희 딸은 또 덩치에 맞지 않게 뜨개질이 또 취미예요. 뜨개질을 막 하고 엄마 내가 그 노트북 카바도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에 놓는 것도 하나 해줄게 하면서 막 짜는데 옆에서 보니까요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 들여서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짜나 싶게 이렇게 제가 바라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제목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땀 한 땀 그 그물을 짜는 사람이죠. 실로 한 땀 한 땀 짜는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제대로 한 땀 한 땀 딸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엉성하게 짜기도 하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요. 저는 명품과도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브랜드 엄청 많잖아요.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월이 가도 이 명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 샤넬백 같은 경우는 샤테크를 한다. 에르메스 백은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올랐다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 명품과도 같은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샤넬, 구찌 이런 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로 짜는 그 조직원들이 엉망진창인 조직원이 들어온다. 스폰서하고 파트너랑 싸운다.
여기에 나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조직원들이 뭐라 그럴까 그냥 늘 무슨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일이 되게 사행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집단이 많이 오면은요, 되게 어떤 유명한 네트워커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명품이 아니래요. 왜 안 되죠? 됐다. 아구찜이 된다고 누가 구찌가 아니고 누가 아구찜이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맞네. 아구찜은 못생긴 거 다 믹스해 놓은 거잖아요. 그쵸? 좋아하시나요? 사바나의 아침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아침에 작은 영양들이 눈을 뜬다. 그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아프리카의 아침에 큰 사자들이 눈을 뜬다. 그들은 가장 느린 영양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다. 당신이 사자이든 영양이든 태양이 떠오르면 달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제 IBO 클럽 여기도 기본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게 뭐죠? 결국에는 습관적인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떤 파트너 사장님은 그래요. 너무 일이 안 된대요. 사장님 저는 다른 분들은 막 직급 가고 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는 안 될까요? 그래요 사장님 그럼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리고서는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고 그랬더니 월요일날 애들이 방학해갖고 집에 있었고요. 화요일날은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어디 갔었고요. 수요일날은 친정집 갔었고요. 목요일 날에는 뭐 바꾸러 갔고요. 뭐 이번에 애가 입학하니까 금요일 날은 가방 사러 갔고요. 사장님 PM을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일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제가 가입하신 분인데 작년에 자기가 12월 달에 일을 하나도 못 해갖고 PM 때문에 하나도 일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영업을 하는데 수당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연말에 가입한 것 같아갖고 제가 얼른 들어가 봤어요. 12월 26일 날 가입했더라고요. 그랬어요. 사장님 12월 26일 날 가입됐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1월 달에도 일을 못 해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억울한데 우리 소르고 회장님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가게에서 막 액티바이즈 놓고 파신다고 막 사요. 액티바이즈 소매가 잘 되잖아요. 근데 가게 수입으로 잡아요. 액티바이즈 판매한 거는. 가게 수입으로 잡고요. 카드 떼금은 PM에서 나온 거예요. 카드 떼금은 700만 원 나왔대 막. 제가 보니까 정말 소르고 회장님 정말 억울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꿈을 향해 달리는 조건 반사적인 행동.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가게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은요. 씻고 나와서요. 우리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아침에 먹는 루틴 있잖아요. 그 루틴대로 먹고 가게 문을 여셔야 돼요. 하루 5통에서 6통. 전화 안 하면 만날 사람 없어요. 그거는 진리죠. 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약속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가게다. 내가 오픈을 해야지 이 가게가 비로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조건 반사적인 행동들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은 지능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 크게 생각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실제 영업 조직에서 이 판매를 무지무지 잘하는 1등 판매자의 성적보다요, 평균 에버리지가 5배가 차이가 났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요, 그분이 입사할 때 1등을 한 것도 아니었대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우수했던 것도 아니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일을 그만큼 했던 것도 아니래요. 더 많이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일을 크게 봤다는 거가 그 사람의 그 성공 요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5배 크게 생각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작은 사이즈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만 따박따박, 20만 원만 따박따박, 이게 비전이라고 풀고 다니니까 사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사이즈의 비전만 내가 갖고 있다면 본인이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도저히 비전이 안 되고 비전을 전달을 내가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요, 책을 통해서 그냥 본인을 스트레치 하셔야 돼요. 책을, 네트워크 서적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큰 사업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스폰서님들이 권해주는 책을 통해서 본인을 먼저 넓히셔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 위가 이미 넓어져서 다이어트가 힘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톡스 3일 할 때 위를 먼저 줄이는 거를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용량을 늘리고 싶으시면은요, 먼저 내가 지식적으로 좀 무장이 돼서 있으셔야 돼요. 일의 사이즈를 달리 봤다, 크게 봤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성과를 5배 이상을 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호주에서 30년을 거주했어요. 저는 호주에서 마이스토리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아이들도 거기서 나와서 저희 애들은 여기가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호주에서들 잘 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나와서 2018년에 한국에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청주에서 본정이라는 초콜릿 가게, 그 다음에 케이크숍 이런 거를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부지런함이 좀 있었나 봐요. 근면함이 있었나 봐요. 9시에 가게 문을 여는데요. 한 번도 9시에 가서 문을 열은 적이 없어요. 저는 8시부터 가게 문을 열었어요. 직원 2명하고 알바생 4명을 고용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코로나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 가게를 하는 곳이 약간 먹자골목 같은 데여가지고 오전하고 점심에 조금 사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여기가 오전하고 오후에는 사람이 없어도 이 고객들 중에서 상인들은 여기를 출근하겠구나. 상인들은 출근을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오전에 어차피 알바도 쓰고 하니까 상인들한테 오전에 커피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8시부터 제가 문을 열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땠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 손님이 여기 저희 보시면은요, 그 앞에 그 손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저기 직원이 있는 곳에서 제가 서 있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동동동동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손님이 나와서 초콜릿을 보고 있으면요, 직원들은 꼭 이래요. 그거요? 그거요? 이래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손님이 꼭 직원들은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 탁탁탁 해가지고 싹 나가서 옆으로요. 일부러 남자 같으면요, 옆으로 바짝 가요. 외곽이에요. 옆으로 제가 딱 가면은요, 매출이 달라져요. 왜? 제가 예뻐서도 아니고요. 사람이 긴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긴장을 해서 부담을 줘요. 여자분들은 싫어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옆으로 쓱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요 하면서 제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판매는
부담스러울 때 지갑을 여는구나. 그리고 비싼 거 꼭 권해요. 남자분들한테는. 사장님 너무 멋있는데 이 정도는 선물하셔야죠. 뭐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듣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에 있을 때는 매출이 엄청 세게 나오니까 가게를 제가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서 블랙홀처럼 빠져들어서 그 노동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에는 제가 우리 권숙희 사장님 딸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케이크를 팔아요. 근데 300개 정도 케이크 예약돼 갖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케이크 묶을 때 어떻게 묶는 줄 아세요? 케이크 묶을 때요. 손 모양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마무리를 그 리본을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은 이 손가락 두 개가 저녁에는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12월 24일 날 그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딸이 와 있을 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차에 탁 탔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나 봐요. 프리미엄 카페여가지고 케이크 하나가 6만 원씩 되는 수제 케이크여서 하루에 300개를 팔았다고 그러면 매출이 장난이 아니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힘들지?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 노동은 그런 거야. 딸이 그러는 거예요. 노동은 그런 거야. 길게 할 일 아니야. 딱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엄마랑 안 어울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니,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딸이 적극적으로 PM 사업을 권장을 했어요. 이모가 돈을 벌고 있으니 이 보상 플랜을 들어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저는 장사가 안 돼서 언니도 PM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했더니 야, 나 똥 싸고 밑 닦을 시간도 없어. 언니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나 끊어. 너는 사업 안 할 거니까 전화 끊어. 이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공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임대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게 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더 이상 안 차요. 그리고요, 가게는요, 안 오는 손님 기다리는 거예요.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안 오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간 남자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제가 머리가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빅파워를 달성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랠리 때 강의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컴퓨터에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빅파워를 달성했다는 거는요, 잠을 안 자고 제가 막 물건을 올린 거죠. 근데 결과는 네이버에다가 세금을 엄청 갖다 줬던 것 같아요. 세금을. 그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100% 카드예요. 100%.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그런 분들 말고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물건을 떼다가 파는 그런 거 말은 쉽죠. 내가 하나도 안 하고 사이트에 올려서 마진을 먹는다 생각하시는데 세금 때문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빅파워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8천만 원씩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빅파워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막 가게 문 열고 들어가면은요, 박스가 이렇게 초콜릿 박스가 쌓여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좀 허무하다시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랠리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일의 사이즈를 언니가 월 1억 플랜이니까 같이 하자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네트워크 전문가고 나는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초짜기 때문에 저는 언니가 오토 풀셋 13명으로 IMM 가고 사업 시작해. 그 얘기를 그대로 저는 따라했어요. 제 생각을 버리고. 최근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러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냥 네트워크 처음 해본 저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 두 줄 바이너리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위에 스폰서가 자기 인맥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걸 알게 됐어요. 두 줄 바이너리는요, 자기 위에 스폰서가 자기 인맥도 아니고요, 때로는 자기 다운라인도 자기 인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잘 내려주면은 자기는 돈을 조금 버는 거고,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못 받고 사이드에 매출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쇼더 플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식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요즘에 애땡땡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끼고 있어요. 처음부터 CL 플랜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언니 이거 너무 약하더라. 요즘에 보니까 다 1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 1억 플랜이니까 같이 하자가 아니라 저는 일단 월 1억 플랜. 일단 월 1억 플랜으로 그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올해 아마 CL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월 1억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요. 이 일을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은요. 이 사이즈가 절대 작지 않다라는 거. 본인의 비전을 푸시면 안 돼요. 본인의 비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황다영 그룹장님, 박한수라 그룹장님, 우리 김승준 그룹장님, 또 정소진 그룹장님, 변아름 그룹장님 강의하실 때 본인이 본 비전을 푸는 게 아니라 어때요? 소르고 회장님이 빙의 돼서 강의 와서 한 것처럼 비전을 그렇게 풀으시잖아요. 우리는 1등 가는 회사에 올라타 있고, 그리고 1등 가는 그 볼륨 안에 내가 있어야 나한테 기회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사이즈가 절대 작지 않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품고 사업을 시작했죠. 월 1억 플랜이 이런 거죠. 오늘 그 제목처럼요. 담대하게 스타트하고요. 그 다음에 세게 결단하고 사업의 이 사이즈를 크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성공하는데 아마 빨리빨리 성과가 날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이 사업은 플랜 B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내가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플랜 B로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말일 정도 되기 전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되면은 한 달 플랜이 나오잖아요. 캘린더가. 그쵸? 한 달 그 캘린더가 나오면은요. 스폰서님하고 좀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님 저 이번 달에 이런 날 뭐 21일 날 뭐 25일 날 제가 시간이 되는데 어떻게 세미나를 참여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내 파트너의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사장님은 이번에 사장님 산하에 남자분이 계시니까 황연호 사장님이 그날 강의하는 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스폰서들은 계획들이 좀 있고 본인들이 먼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강사가 어떤 식으로 강의할 것이라는 것도 좀 나와 있잖아요. 물론 플랜 이거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스폰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낼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꿈을 갖고 있다면 캘린더를 먼저 확인하시고 강의를 좀 찾아가시는 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의 사이즈를 크게 봤기 때문에요. 가족 여행을 유럽으로 갔을 때 그 스파이어에 있는 독일 본사를 제가 저희 아들인데 이렇게 밑에 보니까 CL 엄마 이거 여기에다 이름 새길 거야 하면서 아들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소르고 회장님 여기 카 파킹 스폿이 있어요. 소르고 회장님 이름 써 있더라고요. 이름이 써 있어요. 저는 인맥 제로에서 성공하기까지 정말 이 일을 사이즈를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지금은 다시 목표를 수정해서 챔피언스 리그를 넘어서 정말 챔피언까지 다시 목표를 수정했고요. 그런 파트너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장님 빨리 CL 가세요. 저는 그냥 여기에 머무를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파트너가 나오면요, 저도 같이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은요, 팔로업과 팔로우스루. 팔로업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팔로우스루를 하셔야 되는데 근성이 필요하죠. 근성. 본인 스스로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팔로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에너지 없는 사람. 돈 안 들어가는 카톡에 이거 그 하트 하나 못 누르시는 분들, 손가락이 뭐 어떻게 됐나? 아니면 이거 쌈접 이것도 못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못 하시면은 이것 좀 제발 좀 눌러주세요. 거기 멘트 못 날리면 이것 좀 같이 좀 눌러주셔서 좀 으쌰으쌰 합시다. 파트너 나오면 할게요. 이래요. 파트너 나오면 그때부터 하는 거 더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파트너 나오면 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거기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업은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데 기본이고요. 그 팔로스루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근성이 필요한 일이죠. 우리 팔로스루는요, 제가 뭐 김성주 그룹장님도 알 것 같은데요, 골프 용어더라고요. 골프를 칠 때 스윙을 할 때요, 내가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 그게 팔로스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실버 세대들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고강희 사장님, 너무 존경하는 고강희 사장님, 뭐 김건희 사장님도 계시는데 실버라고 하기도 좀 미안스러운 그 똑똑한 할머니들이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실버 세대들은 어때요? 실버 세대를 내가 사업자로 영입을 할 경우에는요, 조금 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요, 기계적인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 대하듯이 한번 알려주고 아셨죠? 하고 횡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물건을 제가 어떤 거를 주문해 드릴까요? 하지 않고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주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쓸데없는 것도 막 사세요. 진짜로. 알아서 본인이 들어가서 구매하는 게 쉽죠. 맨날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한테 그걸 알려주시면은요,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도 뭐 생활이 윤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팔로우 스루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의 핵심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의 경우에도 팔로우업보다는 팔로우 스루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맥이 없는 제로,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제로에서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인맥이 없는 인맥 제로에서 13명한테 전달을 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13명한테 전달하고 그 4분이 사업하는데요, 한 분 빼고는 거의 3대 4대 파트너예요. 3대 4대 파트너. 그럼 제가 어땠겠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별로야. 그럼 어때요? 사장님, 이 제품 좋으니까 열심히 드세요. 제품 설명만 하고요. 그 대신 저 한 명만 소개시켜 주세요. 한 명만. 사장님보다 조금 젊은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 그리고 한라인 보상을 풀어줘요. 한라인 보상을 누구한테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라인 보상은요, 바쁜 식당 아줌마들 붙들어 놓고 사업하자고 힘들거든요. 근데 바쁜 식당 아줌마들은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또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인맥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라인 보상 풀어주면 돼요. 사장님, 한 명만 전달해도 533355 가져가시니까 그 한 명 나올 때까지만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럼 제가 올게요. 그렇게 해서 계속 3대 4대 파트너들하고 저는 사업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뭐 한 번 네트를 짰는데 어떻게 거기 계속 13명을 이번 달에도 전달하고 어떻게 다음 달에도 13명 전달해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맥이 없을수록 팔로우업과 팔로우스루를 잘 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한 것도 조금 잘 전달해서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비자가 나와요. 팔로우업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 포인트를 한번
우리 IBO 클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최근 5장의 사진,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사진을 찍었는데 피트라인은 없고 그냥 어디 가서 구이하는 거 사진이 있나 그런 거 있나 보고 또 최근 제가 5콜 맨날 로또가 왜 이렇게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지원 한 번 눌렀더니 그래서 그런 거 최근 5문자 5톡 요 정도는 팔로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상상을 뭘까요? 우리 손이 왜 2개인 줄 아세요? 네트워커들한테 통하는 질문. 손이 왜 2개일까요?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는 해강 랠리와 세미나예요. 가장 강력한 후속 조치. 여기에 오면 우리 맨날 구름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여기 오면 끝나. 끝나. 그리고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데스크 같은 걸 짜려고 할 때도 망치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해강 랠리나 세미나는 그런 도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강 랠리와 세미나는 어떤 사람은 보상 플랜 설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자용 사업 설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제품 설명을 잘하고 내가 좀 부족했던 것들을 그들이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넘쳐나는 그 해강 랠리. 또 회사 세미나.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양하냐면요. 그 강사가 등장하는 음악에 또 꽂히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나 등장할 때 이 음악 틀어줘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음악에 꽂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성공할 때 저런 사람도 PT 같네. 나 저 아줌마 어머 나보다 뭐가 있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에 깨울 수 있는 해강 랠리와 세미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한 50명 될 때까지 꾸준히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이 50명까지 내가 한번 초대를 해보겠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나가는 숫자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많아져요. 그게 바로 해강 랠리와 세미나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랠리에 초대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다 알아요. 그런데 가봤어요.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저 끌려가 봤어요. 1박 2일도 가봤어요. PM 말고요. PM 말고 다른 어떤 세미나도 가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정말 소용없어요. 이 PM만이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이거를 미리 넣었었네요. PM만이 여러분들이 타이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만나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우리 처음에 입문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5년에서 6년 사이에 전문가들이 유입이 된다.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으셨죠.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 5년에서 6년 사이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늦어서 그들이 나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보다 못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때 들어온다는 거는요. 5년에서 6년 차가 되면은요. 검증이 끝난 거예요. PM은 검증이 끝났어요. 나 이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거봐, 이거 제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제품 얘기할 게 없어요.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요.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 그 PM 말고 글로벌 한국 순위도 아니에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요. 오직 PM만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PM만이 1위를 넘볼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해요. 1등을 가는데 그 볼륨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한테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죠. 이때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몇십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부터 시작하다가 5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어때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런 식으로 배가로 늘어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요. 이런 배가로 늘어나는 것의 정석이 바로 PM 인터내셔널이에요. 가로, 세로, 무한대 보상만이 이것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한 후속 조치, 랠리나 세미나에 데리고 오시면은요, 사람 그 배가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거고요. 더 이상 내 산하에 줄어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산하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줄줄줄 많이 달려 있지 않아요? 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왜 내가 성장을 멈췄지? 왜 내가 직급을 계속 못 가고 있지?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세미나에 초대를 안 했구나. 랠리에 초대를 안 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후속 조치. 제가 몇 명 될 때까지 꾸준히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더라고요. 50명이 되면은요, 나가는 숫자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요번 랠리 때 고강희 사장님 50명 가능하시겠죠? 네. 최대한 초대 많이 하셔서 50명 초대하셔서 꼭 이번에는 SP 달성하시기를 제가 고강희 사장이 응원드립니다. 네. 하도 그룹장님이 제가 강의나 뭐나 짧게 하니까 길게 하라 그래갖고 지금 늘이 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예요. I know who I am.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말로 I know who I am, I don't know who am I. 저는 PM 사업을 한 지 3년 차이고요. 3년 동안 제 인생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네트워크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시죠? 그동안에 내가 만났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인생에 쏟아져 들어올 줄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호주에서 3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을 약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본인 자신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장점을 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부각해야지 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자신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한번 제가 쭉 나열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잘할까요? 키가 크다. 제가 그때 띠발 T라고 했죠? T형 인간이에요. 그리고 개념 정리를 잘해요. 호주 이민자 출신으로 영어가 가능하고요. 청주 살아요. 그리고 저는요. 여자건 남자건 못생긴 사람한테 끌려요. 그리고 감이 좋아요. 그리고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하고는 저는 사업 못해요. 네. 그리고 저는 네트워크 무경험자인데 성공자예요. 리더십이 강하고 글로벌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센 여자예요. 느끼시죠? 그런데 이런 게 무슨 사업에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대, 4대 파트너들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는요. 내 지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지인이 아닌데 지금 앞에 있는 여자하고 사인업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사장님 글로벌 하는데 글로벌 하는데 말로만 글로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고 사장님이 그토록 타 직급에서 최고 직급까지 갔는데 글로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저랑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제천에 있는 어떤 리더분 한 분 사인업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마침 청주 삽니다. 마침 청주 삽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1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임소연 사장님 볼 때마다 너무 예쁘기도 하고 항상 웃으세요. 저한테 없는 만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없는, 저는 누가 저한테 까불지 못하잖아. 그러면 저도 이것도 사인업이 안 나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소연 사장님 같은 경우, 사장님 저는요 인상이 좋아서요. 저는 누구나 봐도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안 넘어가는 사람 저 부르세요. 제가 가면 다 사인업 나와요. 이것도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도 없고요. 장점을 뭔지도 몰라요, 본인이. 그런 것들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사인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래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 김건희 사장님, 저요 연세가 많아요. 저 할머니예요. 근데 500만 원씩 벌어요. 이것도 경쟁력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컨셉을 잡는 거, 그것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내가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사업에서 누구한테 사인업 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요, 아는 사람만 붙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을 쭉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시기를, 한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좀 당부를 드릴게요. 독일 PM 사업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기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투잡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주변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잠깐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맞죠? 그 일은요, 생업이에요. 생업을 열심히 하세요. 생업은 거룩한 거죠. 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최소한의 품위 위주를 하게 하기 때문에 생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 꿈을 위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특히 독일 PM은요,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위대한 꿈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저는 사업을 하다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꼭 한마디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사장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품 열심히 드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사장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어릴 적부터 친구가 많이 없어 공부와 그림에만 몰두했던 아이. 그림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한 아이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꿨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14살 때 그림 공부를 하러 파리로 떠납니다. 예술과 패션에 관심이 있던 그 16살의 그는 국제 양모 사무국 주최의 디자인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될 기회를 얻습니다. 콘테스트에서 20만 명을 제치고 당당히 코트 부문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샤넬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는 파리 패션계로 처음 입문하게 됩니다. 당시 샤넬은 트렌드에 뒤처지며 수익이 점점 줄던 상황이었고, 샤넬 하우스에 다시 활력을 되찾아줄 디자이너로 칼 라거펠트의 영입을 결심했죠. 그는 샤넬에서 규칙을 깬 파격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샤넬에서 첫 번째 미니스커트를 출시했으며, 디자인과 질감을 겨냥해 샤넬의 대표적인 제품인 2.55 핸드백 런칭,
패션에 대한 열정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엄청난 독서광으로 유명합니다. 내게는 세 가지 소명이 있다. 패션, 사진, 그리고 책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책을 펼친다. 책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다. 만약 내 집안을 들여다보면 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상당히 심각한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진의 세계로 확장되며 광고 캠페인과 화보를 직접 촬영하며 패션계의 멀티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전히 낫다고 생각하는가? 그 순간 당신의 현재는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또한 그 순간 당신은 빈티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빈티지 옷은 좋다. 허나 빈티지 인간은 별로다. 그는 언제나 배우고 실험하면서 패션계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가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남긴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VP 갈 때까지 3개월 동안 저희 스폰서님이 3개월 동안 저를 만나러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인가를 매달 와줬어요. 그 먼 거리까지 나와주고요. VP가 딱 되는 어느 순간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PM은요, 소비자도 그냥 끊어주는 법이 없어요. 제품 설명해야 되고요. 어떤 보상 구조를 풀어줘야지 사인업이 나와요. 이 사업은 애터미가 아니에요. 그냥 길가에 널려있는 그 휴지가 아니고 물티슈도 아니고 고등어도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소비자한테도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이 사업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실력은 어떨 때 실력이 나오는 줄 아세요? 후원 미팅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사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제 개인 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 미팅 할 때 에너지하고요, 제가 후원을 갔을 때 에너지가 달라요. 제 개인 미팅은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말하기 싫고 그러면은요, 그냥 좋으니까 드세요, 오토시 끊어서 드세요, 이럴 때가 많아요. 사람이 별로면 그냥 정말 내 거니까 망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파트너 미팅인데 꼬부랑 할머니가 나와도 저는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을 켜고 하죠. 이 미팅을 제가 실패해도 되지만 내 파트너가 보고 있어요. 이런 후원 미팅을 하는 사람만이 본인의 실력을 쌓을 수가 있어요. 후원 미팅을 통해서 하세요. 만약에 내가 정말 후원 미팅할 파트너가 없다 그러면 맨날 만나시는 파트너한테 계속 하세요. 그래서 후원 미팅을 통해서 내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샤넬은 주인이 누구예요? 샤넬 주인은 누구죠? 코코 샤넬이에요. 코코 마드모아젤이에요. 그런데 이 카일 라커펠드로 인해서 디자인 로고가 바뀌었고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쵸? 샤넬을 남자가 두른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대요. 이분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어때요? GD가 스카프 두르고 나오고 뭐 난리 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트렌드로 바꿔버리는 일.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PM 인터내셔널은요, 소르그 회장님의 것이에요. 그쵸? 소르그 회장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해강 그룹 때문에 저는 앞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서 PM 인터내셔널이 해강 그룹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트렌드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업자 세미나 좀 부족한 강의였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는 더욱더 일치월장한 실력으로 여러분들께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정적으로 명품 강의해 주신